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 두 번째. 오늘은 그 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 그래서 채권자들끼리는 서로 금액에 많고 적음만 있지 순서는 같아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그러면 임차인을 보호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차권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3자에 대해서 주장이 가능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다만 대항력이란 것은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러한 대항력,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대항할 수 있는 힘. 이걸 어떻게 취득하느냐?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을 인도받고 실제로 들어가서 살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하고 이 경우에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 취득 시기는 다음날 0시 0분부터 대항력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에 비해서 보증금, 임대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당연히 갖추셔야 되죠.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은 어떠한가? 비슷해요. 상가 건물을 인도하고 실제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이제 신청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취득 시기는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0시 0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이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전세권과 임차권, 임대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등기 의무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차권에서도 일정한 경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다 못 받았어요.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했어요. 이럴 때는 인도 또는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직장 문제나 학업 문제나 또는 자녀들의 학업 문제나 이럴 때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보증금을 다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전출 신고를 하고 다른 곳에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 신청을 하면 실제로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이게 등기로 기재가 됩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공시가 된다는 겁니다. 임차권이 등기된 후에 퇴거를 하고 다른 곳에 전출 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중요한 게 그 전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 신청 말고요. 등기된 이후에 퇴거, 다른 곳으로 나가거나 그럼 이제 인도를 못하는 거죠. 점유를 못하는 거죠. 다른 곳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그 집에 있는 그 주민등록을 전출 신고해서 빠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꼭 등기된 이후에 해야 되고 그 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어떻게 보호가 되느냐? 경매도 요새 많이 돼요. 그리고 유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물론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는 있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값이 싸지면 보증금도 회수가 어려워지고 임대인도 제대로 된 값을 못 받게 되죠. 최선순위 담보물권자나 가압류 또는 그냥 본압류, 가압류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 그러니까 예컨대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을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을구에 이제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들이 기재가 되는데 보통 이제 근저당권자들이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제2금융권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데에서
돈을 받아서 그 집을 이렇게 샀거나 아니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첫 번째 순서들이 있어요. 근저당권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임차권이 존속을 해요. 그래서 매각대금이 완납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임차인은 매각받은 자에게 임차권 주장해서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있더라도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임차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는 계속 그 집에 버티고 살 수 있다.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 발생일, 확정일자가 모두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설 경우에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뿐만 아니라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 우선변제권도 가지므로 배당 요구 종기 이전 배당 요구를 했다면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배당 순위를 가집니다. 말은 좀 복잡하지만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선순위,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대항력을 취득했고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보증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등기부등본을 떼보시고 을구가 가능하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유찰이 되고 값이 떨어지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서도 배당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게 현행법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해지 않고, 예전에는 해지를 했어야만 되는데 지금은 해지하지 않고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최선순위 담보물권자나 가압류권자보다 나중에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돼요. 앞에 이제 예컨대 근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차임, 월세 같은 게 좀 저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느냐?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임차권은 소멸하고요.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이 됩니다. 앞에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 중간에 임차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최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해서 이게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다 소멸이 돼요. 그리고 임차권도 소멸이 됩니다. 거기서 계속 살 수가 없고요.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뭐 전부 받으면 물론 좋겠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훨씬 더 채권이 많고 임대 목적물이 이렇게 유찰이 되거나 해가지고 값어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경매법원이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약을 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 딱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보니까 을구에 떡하니 은행 또는 새마을금고 또는 무슨 저축은행 이런 데들이 있고 그게 금액이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이 집이 만약에 임대인이 나한테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경매로 들어갔을 때 이 집의 값어치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보통 이제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채무의 한 120% 정도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적겠지만 이게 유찰이 되거나 하게 되면은 말씀드렸죠. 건물의 값어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앞에 은행 같은 데서 먼저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은 뒤에 남아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매우 주의해야 돼요. 특히 이제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서 문제가 되고요. 지난번에도 이제 결혼을 앞둔 어떤 젊은 분께서 저를 방문하고 아마 신촌 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역은 기억이 안 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어요. 너무 좋대요. 위치도 좋고 건물도 멀쩡한데 법인 사업자예요. 임대인이 이제 법인이에요. 그러면 사실 문제될 가능성이 꽤 있어요. 예.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도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경매로 들어가야 될 텐데 실제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다른 집을 보시는 게 좋겠다. 너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대항력의 소멸. 인도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은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전속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임차권 보증금을 다 반환받을 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독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원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잠시 옮긴 경우, 이런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잠깐 어떤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을 뺐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종국적으로 사라집니다. 큰일 나요. 다만 주민등록이 주택 임차인의 의사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임의로 이전되었고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다 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그리고 주민등록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경우, 무단전출 같은 경우도 무단전출 시에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대항력을 잃게 되면 뭐냐?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